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930년대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가 이제 그 마인드맵을 좀 정리를 이렇게 1930년대라고 해놓고 조금 이제 그 굉장히 좀 폭넓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교과서로 따지면은요,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게 1930년대 민족말살 정책을 했던 일본의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행을 이제 주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정말 이제 미친 개처럼 물고 뜯는, 그래서 이게 뭐 정신적으로나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이렇게 물고 뜯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배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이제 1930년대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에 대해서 맞서 싸웠는지를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게 어떻게 기준을 나누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교과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58, 59, 그다음에 이제 60쪽부터 61, 요건 이제 국외에서 건국을 준비했었던 우리가 이제 무장투쟁을 어떻게 이어나갔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임시정부가 이제 어떻게 변화됐고 그 과정에서 좀 침체기 때 우리 윤봉길 선생님이나 이봉창 선생님 같은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활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활력을 띠면서 독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건국부를 이제 창설해가지고 지청천 사령관님을 총사령관으로 이제 하면서 전력 이주이 점점 강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에 점점 다가오는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63쪽의 얘기고 30년대 얘기인데 민족운동인데 근데 1930년대 민족운동을 저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요거까지도 다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대단원 사단 네, 중단원 사단원 이제까지 이제 포함한 내용들이 여기 이제 국학운동 전개한 것부터 시작해서 역사 연구했던 점 그리고 교육, 종교, 문화 및 예술활동 전개했던 점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기반을 해서 좀 나름 이제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 장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음, 민족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우리 이제 국어를 지키려고 했던 역사를 지키려고 했던 여러 운동들과 그리고 이제 건국운동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장으로 일단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함께 차근차근 이제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930년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물고 뜯겼는지를 이제 배웠고요. 그럼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반격을 가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 1930년대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일본이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공황과 그리고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이제 전쟁을 정말 이제 크게 키우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의식을 지금 자꾸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막 왜곡하고 말살해가지고 우리 민족한테 자꾸 열등감을 조장을 하려고 했고요. 그런 이 민족의식을 마비시켜가지고 되게 영원히 그런 식민지배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던 게 바로 1930년대라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정신, 의식 이런 거를 지배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글과 말, 국어, 글과 말 그리고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랑 역사는 꼭 배워야죠. 배워야 되고 뭐, 뭐 저기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외국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주도에 있는 KIS라든가 뭐 브랭서머 라시아라든가 뭐 이제 어 그 뭐냐 갑자기 SJ 뭐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같은 그런 아무튼 제주도에 있는 뭐 국제 영어 도시에 있는 그런 뭐 학교들 뭐 그 사실 그 학교들은 한국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그 학교들이 우리나라 약간 좀 분점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한국 학생들도 국어는 배우고 역사는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던가 혹은 한국 학교로 이제 또 이제 진급을 혹은 진학을 이제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국어랑 역사를 반드시 배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의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들의 정신을 이제 지배하는 게 바로 우리의 글과 말이다. 그리고 역사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글과 말, 역사, 전통 문화 이렇게 지키는 것은 이제 뒤에 얘기하게 되는 이렇게 무장투쟁, 독립군의 무장투쟁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제 식민지 문화 정책, 그러니까 1930년대 식민지 문화 정책에 맞서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민족 운동을 했는지를 이 밑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분화로드 운동입니다. 분화로드 운동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러시아어로는 민족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자, 일제강점기 시대 때요. 까막눈, 그러니까 문맹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한글조차 읽고 쓸 수 없는 그런 문맹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자들이 생활 개선하자, 그리고 문자 보급하자라고 이제 내세우면서 어, 계몽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좀 잘 담겨 있는, 그게 이제 동아일보에서 주관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잘 남겨 있는 당시에 그 민중 계몽운동을 이제 전개했던 내용들이 잘 나타난 게 바로 시몬의 상록수라는 이제 소설이 있죠. 아마 필독사라서 한 번씩들 다 읽어보신 경험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아니면 교과서에라도 이제 아마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포스터를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민족 속으로 가서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그래서 이제 원래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촌 지역으로 이제 가가지고 뭐 계몽 활동을 하자, 뭐 농활하자, 뭐 이런 주장들이 드러나게 됐던 거죠. 그다음에 또 있었던 게 이제 문자 보급 운동을 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제 배워야 산다라고 하는 이제 문맹 퇴치 운동, 이제 까막눈 퇴치 운동, 이제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여름방학에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 학생들과 함께 이제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농업 저기 농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대학 가면은 이제 농촌 봉사 활동도 하고요. 혹은 이제 뭐 그 시골 지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교육 봉사 활동도 하고 그래요. 특히 막 사범대학이나 이제 교육대학을 나중에 진학하는 친구들은 꼭 아마 한 번씩들 하셨을 거예요. 저도 사범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농활, 교활 다 가보고 막 그랬는데요. 되게 의미가 있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뭐 이때 당시에 이제 한글 원본이라 그래가지고 그 교재를 들고 가가지고 이제 문맹 퇴치 운동에 조선일보의 주도로 음, 활발히 이제 전개됐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이제 조선어 학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조선어 학회는 사실 이 좀 구성이 교과서 구성이 여기 보면 이제 또 조선어 학회는 따로 안 나오고 이제 뒤쪽에 또 문화 파트로 또 따로 나눠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저는 일단 하나로 묶었거든요. 일단 먼저 조선어 학회가 이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저 마인드맵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할 건데요. 조선어 학회는요. 어, 그 3.1운동 이후에 우리 한글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조직한 게 이 조선어 학회예요. 3.1운동 이후에 그 한글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만든 연구가 조선어 학회인데 사실 조선어 학회는 약간 좀 일종의 스터디 같은 뭐 여러분들로 치면 일종의 스터디 같은 그런 모임으로 시작됐다가 이제 학회로까지 발전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선어 연구회가 처음에는 그 한글 연구 더불어 이제 강연회 등을 이제 통해서 이제 앞장서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조선어 학회가 되고요. 이들의 활약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어 연구에서 조선어 아까 학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활발하게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도 이제 통일안도 이제 마쳤고 그리고 이제 표준어를 이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모이라는 거 아시죠? 그 영화 이제 그 진짜 말을 이제 모으는 거거든요. 그 말 모아가지고 이제 표준어를 이제 제정을 하게 됐던 그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사실 이게 해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학회 사건 때문에 이제 해산이 되는데 그 우리말 큰 사전이라고 이제 우리 국어 사전 있잖아요. 국어 사전. 이제 우리말 큰 사전 이제 편찬하려고 했는데 요것 때문에 조선학회 사건 때문에 이제 실제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조선학회 사건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제가 이제 국어 연구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 조선어 학회에 있는 이 회원들이 독립운동을 한다라는 그 구실로 잡아들여 가지고 투옥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조선어 학회를 이제 해산시키게 되는데 그걸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그래요. 되게 좀 치사하고 이제 비열을 하죠.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든가 이제 표준어를 이제 제정하면서 그 이제 본인의 역할, 이제 우리 말을 이제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역사 파트입니다. 역사 파트인데 이게 역사할 때 그 사자잖아요. 아시죠? 일제는 우리 역사를 죽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식민사관을 날조해가지고 한국 강점 그리고 식민 통치를 굉장히 좀 합리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사 편수회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완전 이게 친일 역사 연구 단체예요. 그러니까 총독부 산하에 그 식민사관을 좀 체계적으로 날조하고 이제 퍼뜨리고 하기 위한 게 바로 이제 조선사 편수회입니다. 메이드 바이 조선 총독부라고 했잖아요. 총독부가 만든 거예요. 식민지배로 굉장히 좀 정당화하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들의 주장.
우리 역사는 자율적이고 주체적 발전을 하지 못한대요. 어둡고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많대요. 네, 그 근거로 드는 게 뭐냐면 일단 한국은 반도국가지 않느냐. 그래서 대륙, 해양 세력의 간섭,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조선사 편수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역사는 늘 중국, 일본 등 외세에 의해서 좀 타율적으로 움직여왔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뭐 한국은 고려,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면서도 역사의 발전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어라고 하면서 정체, 멈춰 있어라고 해가지고 뭐 정체성론을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중대 봉건 사회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너넨 근대화를 할 수 없어라고 주장을 해요. 역사적으로 그래라고 이렇게 자꾸 날조를 하는 게 얘네예요. 조선사 편수에 나쁜 단체예요. 나쁜 단체인데 그럼 아니야 라는 이제 주장이 등장을 해야죠.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발전해 왔어.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제 핍박의 역사 그리고 해양 세력과 간섭, 해양 세력과 이제 대륙 세력의 간섭, 지배를 받았던 게 아니라 우리는 주체적으로 성장을 해왔어라는 주장을 해야 되죠. 그 주장을 한 게 바로 이제 박은식 선생님, 뭐 백남우 선생님, 그리고 신치호 선생님 같은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이제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주적으로 이렇게 민족사를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민족 정신을 바로 세우면 언젠가는 바로 이제 독립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분 먼저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셨던 이제 우리 박은식 선생님, 박은식 선생님,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다를 이제 주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그 민족 정신으로서 이제 국혼이라고 해서 조선 국혼을 굉장히 강조하셨고요. 쓰신 책이 이제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고 해가지고 일제 침략과 민족의 독립운동을 여기서 좀 정리를 해주십니다. 한국에 이제 이제 앞을 통째해서 아픈 역사라고 해가지고 아픈 역사라든가 우리 독립운동이 어떻게 그 피를 흘리면서 이제 해왔는지를 여기 이제 그 글로써 이제 남겨주셨죠. 박은식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사학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건 한국사 외부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네가 자꾸 편수의 애들이 조선사 편수의 애들이 우리가 자꾸 정체된 역사고 그리고 자본주의 할 수 없었고 그리고 늘 중국과 일본의 지배 혹은 이제 타율적으로 움직여왔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게 왜곡이야. 그러니까 한국사 왜곡이니까 그거에 대항할 거고 우리 독자적이고 자주적으로 발전해 왔어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신채호 선생님 워낙 유명한 말들 많이 하시죠. 뭐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이제 미래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신채호 선생님은 그 국외에서 독립운동 활동을 굉장히 이제 몸바쳐서 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대주의를 굉장히 비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민족 중심의 자주적 역사관 이제 수립의 필요성을 역사를 하시면서 조선상고사라든가 조선사 연구초 같은 그런 글들을 쓰시는데 이게 고대사 연구에 좀 주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대사에는 좀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민족 정신이 우리의 난가 정신이 있다. 난가 사상. 이제 그 난가 사상 쉽게 얘기하면 그 화랑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민족 정신 난가 사상이 살아있다고 보고 요걸 고대사에 있었던 그런 난가 사상을 다시 되살려서 독립의 토대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정인보 선생님과 이제 문일평 선생님이 이제 일제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맞서가지고 같이 이제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같이 맞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조선학 운동을 이제 전개하셨는데 뭐 문화가 살면 민족은 죽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 이제 문화 역사에 대한 이제 강조를 하셨었죠. 그리고 어, 그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있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계열 쪽에서도 함께 이제 맞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는 좀 혁명 조합 활동 주로 이제 지하에서 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이게 뭐 어떤 거냐면 근데 이분들의 주장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민족주의 사학이 좀 민족 정신을 강조했더라면은 이제 백남우 선생님 같은 이런 이제 사회교육자의 경제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르크스의 유물 사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마르크스의 유물 사상은 지난번에 그 설명을 간단히 드렸었던 건데 그 이제 경제와 정치 간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발전, 법칙, 보편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거쳐서 우리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회경제사학을 이제 주장을 하시게 되는데 뭐 조선사회경제사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도 서양이나 일본처럼 고대 노예제 사회가 있었고
중세 봉건 사회가 있었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을 하고 있어. 그런 이제 법칙을 가지고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도 같이 이제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한국은 봉건 사회를 거치지 못해 스스로 근대할 수 없다라는 그 식민사관의 주장을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게 그게 이제 백남호 선생님이었습니다.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을 한 게 백남호 선생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또 이제 진단학회가 있어요. 이거는 역사가의 주관적 판단 없이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실증해야 된다는 이제 실증사학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쪽 계열입니다.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요 운동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옛 문헌 같은 거 이제 고증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좀 객관적으로 좀 서술하려고 노력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이병 선생님을 이제 교과서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적어 놓긴 했는데 친인명 사진에 이제 등재되기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이거는 이제 실증사학의 입장을 주장했던 분들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 국어,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우리의 정신인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건국동맹은 뭘 했던 단체인가? 이건 사실 또 앞쪽으로 이제 또 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조선 건국동맹이 나오죠. 조선 건국동맹. 자, 태평양 전쟁 초기에는 일본이 좀 이겼죠. 초반에만 잠깐 이기다가 점차 연합군한테 나중에 밀리잖아요. 밀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폭탄 한방 맞고 이제 항복 절대 그냥 무조건적인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군의 일본 본토 공습이 일본한테 충격 줬고 그래서 그때 마침 일본을 방문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여운형 선생님 스포츠맨 여운형 선생님 진짜 만능 스포츠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체를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연설가 엄청난 연설가 말씀도 그렇게 잘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님 마침 일본을 방문했는데 야, 일제 패망 곧 하겠는데? 라고 해서 야, 곧 있으면 패망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이루면 그 이유를 대비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만드신 게 조선건국동맹이에요. 조선건국동맹인데 44년 8월 광복에 대비한 자주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운형 선생님이 이제 만드셨는데 이 여운형 선생님에 대한 그 소개는 저기 EBS 그 5분 지식 채널 같은 경우로 이제 보시면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엄청난 언론 활동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잘하셨고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이제 나중에 참고해서 제가 이제 올려드린 거 꼭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도 되게 몸짱이에요. 지금 요즘 말로 치면 되게 몸짱이고 근육질 몸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비해가지고 자 이제 일제팽망한다라고 딱 그 정치적 식견도 되게 좋으신 분이셔가지고 조선 건국동맹을 이제 비밀리에 조직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딱 해방이 되자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이제 계승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선건국동맹이 훗날 해방이 되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이제 계승되게 됐다. 그래서 외세 맞서 굉장히 나름대로 자주국가 이렇게 세력하게 노력하셨고요. 그래서 어,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뭐 나중에 미국의 진주가 되면서 이제 우리 그 이 저기 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입지가 좀 좁아지게 되고 구구청년에 의해 가지고 좀 암살당한 좀 비운의 세글지 마감을 하셨던 우리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동맹에 대한 얘기 간단히 나왔는데 그 뒤쪽에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건국동맹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패망을 이제 확신을 하고 패망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운형 선생님이 조선 건국동맹을 만들었고 이게 건국 직후에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뭐 건준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건준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운동도 있어요. 교육운동도 있었는데 음, 이거 긴데 일단 여기까지만 이제 먼저 하고 그다음 한번 끊고 갈게요. 어, 교육운동은 이쪽에 나오죠. 그 뒤쪽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 교육운동 그 일제가요. 일제가 학생들을 식민 지배에 종속하는 한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 내용은 물론이고요. 교육 방법도 굉장히 좀 철저히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제가 되게 좀 치사했다 그랬잖아요. 1910년대에는 실업교육,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실업교육. 그래서 간단히 막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만 가르쳐서 일제 시민지 치하해서 좀 하급적인 그런 일들만 기술교육만 이제 기술교육
해서 그런 기술직들만 이제 좀 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 막바지, 1980년대 그 막바지 때는 이제 그 선택 과목이었던 당시의 선택 과목이었던 그 한국어마저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예, 한국어마저 폐지를 시켜버리고요. 그래서 이건 선택 과목으로조차 있었던 그 선택 과목으로밖에 없었던 그 한국어를 이조차도 폐가를 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국사 시간에는 국사면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근데 이걸 또 일본사를 가르쳐요. 한국사를 이제 안 가르쳐요. 그리고 군사교육을 강화하는 이유가 언제든지 전쟁에 동원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지금 전쟁에 가더라도 이게 우리나라 전쟁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에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막 끌고 올 때 언제든지 이제 동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군사교육을 강화했던 거예요. 이게 황국시민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가지고 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했던 게 사립학교 설립하고 계량사당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민족의식 일깨우고 그리고 가난해서 이제 저희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을 내어가지고 뭐 야학 같은 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우리말, 우리 역사, 우리 지리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말로 된 교재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과학 대중화 운동으로는 이제 뭐 김용관 선생님이 이제 도쿄에서 유학 마치고 오셔가지고 뭐 발명학회 만드셔가지고요. 과학조선이라는 이제 잡지 만드셨고 지금 이제 과학의 날을 이제 만드시게 됩니다. 석주명 선생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나비 연구가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한국 나비 연구해가지고요. 1940년에 이제 뉴욕에서는 한국산 나비류 총목록을 좀 발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활동으로는 이제 천도교, 대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조했어요. 강조가 아니라 강요했어요. 강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니까 이 종교 계통에 있는 학교들을 막 폐쇄해버리고요. 그리고 이런 종교계들 굉장히 좀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계에서도 다양한 민족운동이 되게 저기 각 종교별 특색에 따라가지고 잘 나타납니다. 특히 천도교 같은 경우에 우리 민족 종교잖아요. 천도교. 그래서 3.1운동 때 굉장히 좀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는데 30년대 들어가지고 오심당이라는 이제 비밀결사 조직을 이제 결성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 대종교도 민족 종교인 거 아시죠? 나철, 오교 등이 이제 창시를 했고요. 특히나 우리 이제 무장항일 투쟁에 어느 대종교보다도 가장 많이 이제 지원을 했고요. 북로군정서군 아시죠? 김전일 선생님 김전일 장군의 이제 북로군정서군 거기 북로군정서군의 대부분이 여기 이제 대종교 이제 신인도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는 지금으로 치면 뭐다? 이제 교회인데 이제 농촌 계몽운동 많이 했죠. 농촌으로 가가지고 이제 보건, 위생이라든가 아니면 글 알리는 활동들 했고 그리고 신사참배 거부운동 했죠. 뭐 지금도 이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절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 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제사도 따로 안 지내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당연히 신사참배 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거부하죠. 예. 그래서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 거부하는 운동도 벌이기도 했습니다. 천주교 아시죠? 성당. 천주교에서는 이제 보육원과 양로원 세우는 이제 지금도 그런 사회사업 많이 하잖아요. 천주교가 약간 그 사회사업을 했고요. 그 만주에서는 의민단이라고 해가지고 의민단 결정해서 의로운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그 뜻을 결성해가지고 의민단 결성을 해서 이제 맞서 싸웠던 이제 민족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교는 이제 뭐 사찰령이라 그래가지고요. 사찰령 제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불교도 되게 탄압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한용운 선생님이 이제 문적불교 수호운동을 이제 결치게 되면서 일제 그 사찰령에 이제 대해 가지고 이제 맞서 싸웠습니다. 원불교 아시죠? 원불교. 원불교는 지금 교세가 되게 좀 커요. 그래서 이제 민족 종교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5대 종교 안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원불교 관련해서는 사실 원불교 교당도 되게 사실 심심찮게 보이고요. 뭐 원음 방송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이제 원불교 방송이에요. 원불교 방송이고 저기 이제 그 전북 지역에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원광대학교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원광대학교, 뭐 원광유치원 이렇게 해서 뭐 지금도 이제 그 세력이 꽤 이제 큰 그리고 이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원불교가 그 교육 사업도 되게 많이 해요. 지금도 교육 사업 되게 많이 하는데 그 한겨레 중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한겨레 중고등학교가 거기가 지금도 이제 그 북한 이탈자 그러니까 이제 그 탈북민들 대상으로 이제 만든 이제 대안학교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원불교예요. 그래서 그 교육 사업도 지금도 이렇게 되게 활발하게 하는데 당시에도 이제 개간 사업이라든가 저축운동 이제 전개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일반 민중들이 이제 삶의 터전을 좀 제대로 닦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남녀 평등, 뭐 허례허식 폐기 같은 그런 뭐 새생활 운동을 전개를 하기도 했던 게 이제 원불교입니다. 자, 그리고 문화예술 운동을 했는데요. 자, 문화예술 운동은 그 이제 문학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학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김서울 한용운 선생님은 되게 워낙 유명한 작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굉장히 우리의 아름다운 한글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경 선생님은 당시 일제강점기 당시에 피폐되어가는 그 농촌의 모습을 좀 실제화된 모습으로 그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채만식은 현실 풍자, 네, 막 해악이 있고 이제 풍자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최만식 선생님이 그 글을 재밌게 잘 썼어요. 그래서 재밌게 잘 써가지고 당시에 이제 구독도 되게 많이 하셨다라고 하시죠. 많은 분들이. 그다음 홍명희 선생님은 임꺽정전 이제 조선일보에 이제 연재하면서 그 하층민들의 역동적인 삶을 그렸고요. 이육사 윤동주 선생님은 워낙 뭐 유명하시죠. 그래서 강렬한 저항의식, 그리고 자기 성찰 담은 그런 저항시를 많이 쓰셨습니다. 안익태 선생님은 이제 코리아 행진곡이라고 해서 코리아 환상곡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애국가가 있고요. 미술에서는 이중섭 선생님이 식민지배 아래 신음하던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드러냈고요. 선생님 고향인 서귀포에 가면 이중섭 거리라고 있어요. 이중섭 거리라고 있는데 그 이중섭 생가 당시 서귀포에 살았을 때 그 생가가 지금 이제 복원이 돼가지고 이제 관람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는 할 수 있고 여러분 이제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서귀포 가시게 되면 이중섭 거리 거기 이제 좀 이제 먹거리도 많고요. 그 볼거리도 많고 그래요.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음, 연극에서는 이제 토월이라든가 극예술 연구회 같은 것들도 있었고 영화, 이때 영화로는 나홍기 선생님의 아리랑 그래서 이제 민족의 아픔을 좀 절실하게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우긴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걸 다 외우긴 진짜 어려운데 근데 그 지금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랑 분화로도 운동, 문자보급 운동, 조선학회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선 건국동맹이 훗날 이제 이원영 선생님이 이제 일제 패망에 대비해서 만드셨는데 광복 직후에는 건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이제 변화됐다, 발전됐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물론 다 외우면 되겠지만요. 혹 모르시더라도 종교 활동이 일제 신사 참배를 강요했던 그 일제 탄압에 맞서가지고 이렇게 여러 종교들이 그 종교교통에서 각자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그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